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를 주제로 하는 88노노 부부 이야기를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나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5분의 1이 넘는 시니어 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 노인 학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부부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요즘에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 말들이 생각나는데요. 혹시 나이 들어 효자보다 악처가 더 낫다는, 혹시 악처 한 사람이 효자 10보다 낫다는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아시나요? 그런데 이 말들이 정말 많이 퇴색되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효를 중시하던, 그리고 정말 부부 사이에 그 어떤가 보다 낫다는 이야기들이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시니어 상담의 속에서 서로의 부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사례자인 이 꽃분이 할머님께서도 정말 남편 때문에 너무도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셨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꽃분이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줄지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20살 동갑내기로 혼례를 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정말 괄괄한 성격에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회상하시면서 꽃분이 할머니께서는 그 남편이 처음부터 되게 낯설고 그리고 좀 무서웠다고 해요. 첫날 밤을 치르던 날 되게 놀랬던 게요. 남편분은 본인 마음대로 전혀 그 첫 아내가 된 사람의 의사는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모든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되게 힘든 그런 첫날 밤을 보내셨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모든 일들 속에 부모님께서 결혼하면 정말 여자는 시댁에 뼈를 묻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더 효도를 하려는 마음으로 참고 사셨다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서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생활 속에서 밤이 되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고요. 20살밖에 안 된 꽃분 씨에게는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도 힘겹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본인 마음대로 성생활이 되지 않는 날에는요, 욕설도 퍼붓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폭력도 저지르는 그런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꽃분 씨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를 지러 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다시 서둘러 집에 들어와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되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아침밥을 지으셨다고 해요. 아침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서 삼남매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서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는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러 나가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점심이 되겠죠. 집에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전혀 가사 활동을 안 하셨다고 해요. 무엇을 하시는지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가 보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고스톱도 치시기도 하고 또 술 한 잔, 술판을 벌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더 외롭기도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또 금방 새참을 먹을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빵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고구마와 감자를 또 이렇게 계절마다 삶기도 해야 되고요. 또 옥수수를 삶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다 해야 하는 새참도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새참이 이제 오면 뭐가 따라오죠? 네, 그래요. 막걸리도 한 잔 하게 되죠. 오전에 잠깐 일을 한 남편은 그 막걸리와 새참으로 일단 술을 한 잔 하게 되시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다 꽃분 씨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금방 또 저녁 끼니 먹을 때가 되고요. 그 일을 하고는 씻지도 못하고 와서 다시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에 너무 힘겨운 날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녁을 하면서 반찬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씻기면서 저녁 식사를 할 때쯤이 되면요. 졸음이 와서 꽃분 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뒷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가면 방 한가운데 술에 취해서 대자로 누워서 잠이 든 남편을 보면 정말 그 자체가 너무 힘겨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자는 날이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일들로 꽃분 씨의 마음에는 늘 힘듦으로 삶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낮에는 잘 놀지만 그 잘 논 덕에 밤에는 열이 나고 자주 아프곤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아픈 아이를 열이 나는 아이를 밤새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보면 금방 동이 트고요. 병원을 가면 좋은데 또 농사일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를 짓고 오전에 일을 하고 와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겨우 병원에를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려고 돈 좀 달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약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어머니 편을 들면서 아이를 정말 진짜 약하게 키운다고 오히려 거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꽃분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과 어머니는 한편이 되고요. 꽃분 씨는 늘 외톨이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격만큼 의견도 너무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몸도 그리고 마음도 멍들어 갔다고 하시네요. 부모님께서는 늘 가정교육을 하실 때마다 정말 시댁에 시집가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시집가면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리고 기머거리 3년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참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보다 그리고
자녀들의 사춘기보다 꽃분 씨를 가장 힘겹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편이 술만 드시면은 돌변하는 욕설과 그리고 손찌검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밤이면 술에 취한 남편과 부부의 잠자리를 했는데요. 꽃분 씨는 그때 그 시간이 가장 악몽처럼 떠오른다고 이야기하세요. 몸이 힘겨워서 싫다고 하면 온갖 욕설뿐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서방을 두고 있냐며 꽃분 씨를 괴롭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치욕스럽게 마음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처럼 더 다정하게 굴면서 미안하다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정말 힘겨웠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남편은요, 농사일도 한 번 지으면 참 잘 짓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요.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영농 기계를 고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요. 워낙에 손재주가 좋아서 시골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영농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읍내로 나가거나 이렇게 먼 곳을 갈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꽃분 씨 남편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당장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일하다가도 가서 그 기계들을 고쳐 주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남편 차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농기구를 고쳐주고 나서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오셨을까요? 술을 좋아하고 마음씨 착한 남편은 술 한 잔으로 수리비를 대신했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는 늘 다시 또 영락없이 꽃분 씨를 괴롭히는 일들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정말 상관없는 그런 농사일, 그리고 밤마다 무섭게 다가오는 성생활이 꽃분 씨는 너무나 힘겨운 날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날 아침이면 남편은 영락없이 머리와 속이 아프다고 오히려 더 화를 냈고요. 그리고는 일주일이면 거의 8일을 먹는 것 같다는 그런 회상을 하시네요. 이렇게 남편 때문에 밤새 힘들었던 아침에도 정말 겨우 아침 식사를 짓고 아침상을 차려 나오면 남편은 나와서 농사일을 짓기는커녕 맛있는 술국을 끓여내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그것을 같이 거들어서 북엇국이라도 내오라고 이렇게 화를 내신대요. 정말 두 모자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겹게 다가왔을까요? 그런 어느 날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술국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날 또한 아무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른밥을 한 소끔 끓여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한참 후에 오후나 돼서 밭에 나와서는 뭐라고 계속 뒤에서 꽃분 씨에게 말을 시켰다고 해요. 화가 난, 정말 부해가 난 꽃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농사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분이 화가 났는지 낫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꽃분 씨에게 낫을 휙 던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하던 꽃분 씨의 발등에 낫이 맞았습니다. 피가 철철 났고요. 남편도 놀랬겠죠. 남편의 등에 엎쳐서 정말 읍내의 병원에 가서 10바늘이나 되는 그 상처를 꿰맸다고 해요. 그 일 이후로 꽃분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곳이 꽃분 씨가 아이들과 함께 사는, 남편과 함께 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곳이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힘든 무서운 곳으로 마음이 자꾸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루 종일 밭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겨워서 이곳에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꽃분 씨는 친정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다 잠든 사이에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요. 오직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꽃분 씨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친정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산을 한 2번 정도 넘어가는 곳이었는데요. 그 밤중에 무서움도 없이 그 산을 넘어서 3시간을 그 산속을 헤매서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깜깜한 산길에 두려움도 없었고요. 오직 정말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산길을 헤맸던 그 모습으로 찾아간 친정집의 친정 어머님은 두말하지 않고 꼭 안아주셨고요. 꽃분 씨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깊이 잠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정말 오랜만에 시집와서 가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단잠을 자게 되었고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누가 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꽃분 씨를 데리러 온 것이죠. 집에 돌아가자고 하며 너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지만 그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꼴도 보기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가 꽃분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엄마를 찾는다고, 엄마를 기다린다고 빨리 가자는 그 말에 꽃분 씨의 마음이 다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꽃분 씨는 남편과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침에 부모님과 남편과 꽃분 씨 넷이서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했고요. 그 친정 부모님을 떠나오는 꽃분 씨의 마음은 정말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속상함으로 가득했다고, 발길이 정말 돌려지지 않는 그 발길을 할 수 없이 돌아서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회상하십니다. 그렇게 얼마나 살기 바빴는지요. 꽃분 씨는 자녀들의 생일날도 기억하지 못했고요.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이 없다고 해요. 끓여줄 시간도 없고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풍이나 운동회에 김밥을 싸준 기억도 없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엄마 노릇은 빵점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막내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그 똑똑한 막내딸이 가방을 막 집어던지고 다시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몇 날 며칠을 학교를 가지 않았대요. 그 학교를 안 가는 딸을 보면서도 너무 바빠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느 한날은 정말 마음을 먹고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에는 모든 햇빛으로 가득한 그을음이 가득했고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최소한 깨끗하게 그냥 단장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십니다. 도시락도 싸우지 않고 소풍이나 운동회 때 정말 보면 부모님도 오시지 않고
그 흔하디 흔한 김밥도 하나 없는 아이에게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내딸은 자녀들 중에 특히나 셈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다고 해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그런 질문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아이들과의 문제도 아니었던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에 돌아온 꽃분 씨는 아이를 달래고 달래서 등교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꽃분 씨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한탄하게 된 거죠. 또 둘째 아들은 자라면서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간 기쁨보다 더 걱정이 앞서는 건 입학금하고 또 공과금이 있겠죠. 여간 비싸지 않은 이 일들을 미리 예상했던 꽃분이 할머님은 무지 지혜로우셨나 봐요. 미리 남편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바쁜 농사일에도 주변에 인삼 농사를 짓는 집집마다 품앗이를 하면서요, 인삼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인삼 농사를 6년근 인삼을 농사를 지셨고요. 그래서 임산밭을 일구고 그 모든 일들을 남편을 계속 이렇게 달래가면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정말 그 인삼 농사를 짓는 그 시절이 꽃분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인삼밭을 일궜고요. 그러면서 그 인삼밭을 전라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사가기로 하셨대요, 임산을.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서서 그 임산밭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삼 농사가 너무 잘 되기도 했고 또 잘 팔리기도 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 대학교 보낼 생각, 또 결혼시킬 생각, 그 돈을 받아서 정말 한껏 부풀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그 인삼 농사의 대금을 70% 남은 것을 받기로 한 날, 드디어 남편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던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좋아하셨죠? 네, 그분과 술을 잔뜩 드시고는 한밤중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꽃분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 평상시에 남편의 술버릇을 알기 때문에,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갈 걸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비틀비틀 거리고 들어온 남편은 돈 봉투가 없는 거예요. 옷을 다 뒤져봐도, 주머니를 열어봐도 돈 봉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꽃분 씨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바로 남편이 들어온 산길을 다시 가서 헤맵니다. 돈봉투가 있었을까요? 어디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돈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죽고 싶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친정집의 도움으로 결국에 둘째 아들은 대학은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농사일로 계속적으로 힘겨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정말 더 바쁘게 농사일을 하고 그 농사에 나온 그 농산물을 읍내에 내다 파는 일까지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힘겨웠다고 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적으로 아내를 욕설과 그리고 구타로 계속
힘겹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술을 계속 드신 남편은 어느 날 간암이 발병됩니다. 어땠을까요? 꽃분 씨는 그래도 남편이 함께 있는 게 좋아서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병수발을 했고요. 남편은 간암을 10년 정도 앓은 후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한 3개월도 안 돼서요. 이번에는 이 집안에 천덕꾸러기 긴 큰 아들이 찾아와서 땅을 팔아서 본인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사업이 다 망해간다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은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요. 어머니를 벽으로 밀치거나, 그리고 또 된장찌개를 끓여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면 그 상을 엎어서 이 팔에 대인 상처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평생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꽃분이 씨의 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정말 떨리고 두려워서 그 아들이 올 때마다 너무 힘겨웠다고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너무 두렵고요. 또 다른 자녀들이 알까봐 너무 힘겹다는 88세인 꽃분이 할머니,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 사연 어떠세요? 들으면서도 힘겹지 않으신가요? 꽃분이 할머니의 이 사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폭력을 일삼은 부부 이야기와 또 대물림으로 폭력을 일삼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루션을 위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사례의 중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현재 80세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혹시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지금 현 세대처럼 시니어분들은 서로의 어떤 성격을 알고 서로의 감정을 알고 결혼한 것보다는 부모님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학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조금 더 비일비재하게 많은 듯 보입니다. 현재 들어서 요즘에 노인 학대에서 그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부부보다는 자녀가 더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아들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렇게 시니어 분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30%가 되고요. 요즘에 또 특히 학대에서 더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은 코로나 이후로 노인 부부의 학대가 30%나 된다고 합니다. 뽀뿌니 할머니가 당한 폭언이나 손찌검, 그리고 낫을 던져서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꿰매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그리고 배우자로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진 이 학대가 이 사례의 중심입니다. 과연 여전히 많은 부부들이 이런 노인, 핵가족화 되기도 하고 평균 수명이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이 현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그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서 서로를 케어하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대가 많아진다고 해요. 이 노인 학대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세요. 꽃분이 할머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가 못나서 그런 자책감으로 이런 일을 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학대로부터 이어지는 신체적 학대, 그리고 몸의 학대로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사례의 가장 중점은 부부간의 성학대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나요?
부부 문제로 치부되거나 또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모든 이 성학대,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꽃분 씨라면, 꽃분이 할머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언어폭력과 이어지는 여러 신체폭력, 그리고 성폭력에서 사실 한 번, 두 번이 쉽지요. 계속적으로 폭력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게 강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끔찍한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꽃분이 할머니의 이 사례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내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너무 힘겨울 만큼 피폐해진다고 해요. 물론 꼭 아내들만 학대를 당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노노 부부들을 보면 남편도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학대는 그 부부뿐만 아니고 그 옆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림까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때리고 나서 용서를 빌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잘못된 애정관이나 우유부단한 태도가 과연 용인되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있게 하지 않으려면, 학대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부부간에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언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또 지시하는 언어들을 사용하진 않는지 먼저 대화를 통해서 부부가 싫어하는 일들은 좀 조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한 감정을 공감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해요. 아, 이래서 화가 났군요. 그래요, 미안해요. 라는 말들로 서로 감정을 화나지 않게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폭력이, 학대가 일어났다면요, 참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얼른 알리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는 또다시 아내를, 남편을 학대하지 않도록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요. 자,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긴장이 되게 고조되겠죠. 그 다음에 남편의 구타가 이어집니다. 아내의 구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엔 구타가 중지되고 화해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요. 그럴 때 학대를 당하는 아내나 남편분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결국에는 무기력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제2의, 제3의 꽃분이 할머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스톱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학대로부터, 아내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왜 폭력을 남편을 저질렀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번 남편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처음 만난
꽃분 씨 때 처음 만난 남편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주 괄괄했고 술을 좋아했고 본인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꽃분 할머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욕설과 손찌검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술을 좋아하는 함으로 인해서 농기구를 고쳐주고선도 대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술 한 잔으로 대신했고요. 또 술을 거하게 마시는 날이면 영락없이 꽃분이 할머니를 괴롭혀서 정말 너무 힘겨웠다고 이야기했죠. 이 모든 일을 봤을 때요, 남편분은 뭐 때문에 폭력을 저질렀을까요? 외도까지 의심한 그런 남편분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을 쭉 살펴보면 남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혹시 알코올성 문제가 발병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또 알코올에 의한 기억력의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알코올 때문에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의 음주 습관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적인 음주가 남편분의 폭력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혹시 꽃분 씨가 바쁘지 않았다면 남편을 위해서 병원에 치료도 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갔다면 훨씬 더 이런 생활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꼭 알코올성 치매 이전에도요, 필름이 끊긴다든지 또 블랙아웃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머리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가 있는데요. 술로 인해서 그 해마세포가 활동을 둔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술이 과연 내 건강에, 내 삶에 어떤 부분을 악순환을 일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솔루션을 위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폭력을 일삼고 있는 지금 꽃분 씨를 위한, 꽃분이 할머니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내 자식인데 아파도 말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노인 학대가 가장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노인분들의 이런 생각이십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고요.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지금 꽃분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대 사실이 사실은 발견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요. 이것을 정말 도움을 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112에 신고하시는 것도 정말 본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정말 살아있는, 가정에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으면 저희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없다면 저희 자녀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의 나이듦을 기억하거나 또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돼서야 삶의 전반적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현재 노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자녀들과 어떤 삶을 이어져 가고 있나요? 시니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지금도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서 얼마나 아내와 남편의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 우리 부모님을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고 이 프로를 보는 모든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녀들보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